안녕하세요. 2학년 정치화법 43번째 디즘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형사 절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형사재판의 절차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죠. 자, 오늘은 형의 선고 부분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은 이 형의 선고는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 최종적인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죄가 선고되든지 아니면은 무죄가 선고되겠죠. 자,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이라고 했는데 바로 뭘까요? 그쵸, 바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거죠. 실형.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번 단원에서 여러 가지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죠. 바로 그런 어떤 형벌을 법원의 선고를 통해서 실제 집행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거. 그래서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 자, 이게 뭘까요? 무슨 제도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쵸, 바로 집행유예에 대한 얘기죠. 집행유예. 그래서 형이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피고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는 거. 그래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은 그냥 소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선고유예라고 합니다. 면소, 소송을 제기한 게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 면소가 되는 경우가 바로 선고유예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년이 경과되면 선고유예 받은 이후로 2년이 경과되면 면소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받겠죠. 자, 이렇게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인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였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 형사 보상 청구권을 이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형이 이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유죄가 되면은 형이 집행되겠죠. 자, 누가 이런 형의 집행을 지휘할까요? 바로 그쵸, 검사가 지휘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징역, 금고, 구류의 형벌을 선고받을 때에는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풀려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교도소에 구금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쵸, 바로 집행유예 판결이나 아니면은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면은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판결에 대한 불복. 검사나 피고인이 1심이나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죠? 그쵸, 상소가 가능하다는 거. 자, 검사도 또는 피고인도 다 상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역 또는 금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반성을 많이 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형기 만료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 바로 뭘까요? 그렇죠, 가석방 제도입니다. 가석방 제도. 가석방의 요건을 보면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이상 지나야 되고,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돼야지 이런 가석방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 사건의 처리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 대상자로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소년법의 대상자가 될까요? 바로 10세부터 19세까지. 10세부터 19세 미만인 자가 바로 소년법의
대상이 되고, 소년 사건의 처리는 처벌보다는 보호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형벌 제도를 운영하여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 조치를 적용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뭐를 받죠? 자, 형벌을 받지 않으면 뭐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검사는 사건 및 소년에 대한 조사를 하여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보면은 14세 이상인 소년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소년 중에서 검사가 판단하기에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는 거죠. 보호처분. 또는 검사가 14세 이상인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되면은 일반 법원으로 재판을 청구하겠죠. 그래서 어떤 형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바로 검사가 하는 역할이 되겠죠. 자, 요 내용은 좀 복잡해서 요 내용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심각한 사안은 법원에 뭐 할까요? 법원에 그쵸, 공소를 제기하게 되겠죠. 공소를 제기한다.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심각한 사안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소년법에 관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죄를 범한 소년 14세 이상 소년 중에서 14세 이상 소년 중에서 죄를 범한 소년은 바로 뭐가 될까요? 그쵸? 범죄 소년이 되겠죠? 범죄 소년. 그 다음에 10세에서 14세 미만인 소년 중에서 형벌 법령에 접촉되는 행위를 한 거죠? 행위를 한 자는 바로 촉법 소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다시 말하면 성격. 그런 성격이 있는 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거. 자, 이런 10세 이상의 소년을 뭐라고 할까요? 자, 이거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은 그럴 우려가 있는 그런 10세 이상의 소년을, 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우범 소년이라고 그러죠. 우범 소년. 자, 그래서 1항 2호 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우범 소년이나 촉법 소년인 경우에는 보호처분에 해당되는 그런 조치를 받는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 자, 국민참여재판은 대상은 누굴까요? 대상은 그쵸? 자, 여기서의 대상은 자, 1심에 해당되는 재판에 이제 해당되는데 주로 지방법원 합의부의 재판에 이런 국민참여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합의부니까 어떤 사건일까요? 그쵸? 판사가 셋이죠. 판사가 셋이고 그만큼 사건의 어떤 무게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살인사건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어떤 이렇게 좀 중요한 사건이 바로 합의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합의부 사건에 해당되는 그런 재판인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배심원은 누구나 될 수 있죠? 누구나 될 수 있지만은 자, 나이 제한이 있죠?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결격 사유, 직업 등을 이유로 한 제외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나 배심원으로서 선발될 수 있고, 배심원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오면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걸 응해야 되는 거죠. 응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재판 절차를 보면 배심원이 선정되고 공판이 이루어지고 평의 및 평결이 이루어지고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고 자, 이렇게 되고 자, 평의 어떤 의견을 서로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는데 이 판결에 재판부가 판사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 판결이 판사를 구속하지 않고 판사는 그거를 참조만 할 뿐이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다른 결과를 가져와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요 국민참여재판 제도도 역시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 절차가 이루어지면 형사 절차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형이 집행되고 이런 형사 절차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런 절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개인의 어떤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형사 절차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바로 적법 절차의 원리죠. 적법 절차의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거. 자, 이거 뭘까요? 자, 유죄의 입증은 수사기관의 몫이며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 수사 및 재판은 불구속 상태 진행이 원칙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형사 절차 단계에서의 인권보호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